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 칩을 만들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바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황재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호돌이라는 필명으로 HODOLRY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 가지 투자 이야기를 다루었던 우황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현명한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 자리까지 이제 나와서 제가 여러분께 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자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약간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대학원까지 진행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 전기전자 전공을 박사학위를 이제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전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소재랑 공정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주식들에 투자하려면 소재와 공정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투자와 그다음에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동아리가 커지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전공과 투자라는 요 두 가지 장점을 잘 살려서 그동안 몇 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을 이제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레미디어 측에서 이러한 글들을 좀 좋게 봐주셔서 집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 투자 동아리를 약간 대학교 연합 투자 동아리.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네. 약간 좀 되게 네. 좀 희귀한 네, 맞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가지신 패널이세요. 왜냐면은 네네. 그냥 현업에 계시는 네. 뭐 증권사, 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지 뭐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대신에 아예 그냥 현장에서 좀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뭐 박사님 네. 이런 분도 가끔 나오긴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두 개가 합쳐진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저자님 같은 경우에 네. 예전에 가치 투자 동아리로 활동할 만큼 그것도 네. 만들 만큼 네. 투자에 또 되게 좀 인발부 돼가지고 많이 하셨고 네. 그다음에 전공도 이쪽으로 하셨으니까 네. 정말 기대가 돼요.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전공도 약간 좀 소부장 이쪽이다 보니까 예. 최근에 얘기 나오는 부분이 물론 네. 지금 반도체 주식은 안 좋긴 안 좋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부장 쪽 같은 경우에는 정책 네. 쪽으로나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적으로 확실히 좀 부각이 네. 될 것이다. 지원을 네. 많이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자님 모시고 한번 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어떤 산업, 섹터, 기술, 네. 그다음에 뭐 중요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네.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가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사실 한 고점 기준으로 한 4천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은 3천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한 30% 정도? 네. 그 정도 하락한 상태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52주 친저가 네. 그런 상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 약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네. 반도체 산업은 뭐 이상이 없다. 계속해서 네.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왜 이렇게 이제 주가는 부진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이 산업은요, 굉장히 좀 특이한 산업입니다. 일단 이 산업은요,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믿음을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네네.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 너무나 확고하거든요. 일단 이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 칩의 개수가, 앞으로 사용돼야 되는 이 칩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칩의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계속해서 더 좋은 성능으로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무언가 반도체 칩들이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인즉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욱더 발달하고 있고 무언가 더욱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 칩의 종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한 번쯤은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스마트폰에 애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시리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빅스비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잘 쓰지 않으시죠. 왜 그런가 하면 기능이 너무나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현황이 지금 이러한 수준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은 수많은 인력들과 기술들을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앞으로 이 산업이 갈 방향이 굉장히 크고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수많은 반도체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에서 나오는 소나타 그랜저급 자동차에 반도체 칩이 한 100개 정도 탑재가 된다라고 되게 하면 많이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15년 뒤에는 이 칩이 1000개 정도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시만 들어보셔도 일단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겠구나 정도는 쉽게 한번 체감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시장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확고하게 딱 갖춰져 있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어렵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산업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이 주변의 산업을 가만히 둘러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앞에 있는 물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를 닦을 때 사용하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특정한 시기에만, 겨울에만 닦거나 봄에만 닦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팔리는 시기가 특정한 시기에 몰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증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량을 찍어내다 보면 유난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가 있고 적게 만드는 시기가 있고, 수요와 공급에 계속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짧은 주기, 짧으면 몇 개월, 길면 이제 한 1, 2년, 정말 길면 2, 3년까지도 이 정도의 어떠한 이 시기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무언가 지금 주가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도 무언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구간이다. 그에 반해서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요즘에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 반도체 칩이 팔려나가는 주요 시장인 전자기기 시장이라든지 핸드폰 시장이라든지 소비가 굉장히 둔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이 우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반도체라는 것들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종류의 반도체만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가 묶여서 팔려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아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파운드리 공급 부족이라 그래서 일부 고성능 반도체의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관련돼서 함께 팔리는 반도체들도 지금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이러한 우려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낮은 영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관련 산업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제 PC 수요 둔화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도시 폐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약간 수요 둔화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가 이게 시스템이랑 메모리는 다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같이 엮여서 들어가다 보니까 메모리가 안 좋고 시스템은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것들이 혼재돼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혼재돼서 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가 주로 어디 많이 팔려갔냐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도체가 팔려나가는 산업 중에 또 어떤 산업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죠. 이 컴퓨터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즉 컴퓨터도 주요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각종 모바일 기기, 워치라든지 이런 것들, 모바일 기기 시장도 하나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시장은 이제 우리가 서버 시장이라고도 부르시죠. 근데 이 서버 시장이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유튜브 서버 어딘가에 수많은 영상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이 유튜브 서버에 있는 어떠한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이들 데이터를 꺼내오고 또 저장하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버 기업들도 굉장히 주요한 반도체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떤 이슈가 있냐면, PC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수평선, 정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일정한 수량만큼 팔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무언가 기술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판매량의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모바일 기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기기 시장도 2014년부터 점점점 시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더니 지금도 사실상 이 핸드폰 시장은 정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IM 사업부의 이익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보기에는 앞으로 이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성장하려면 뭐 폴더블 폰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 서버 시장이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주요한 이 수요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서버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칩의 구매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016년, 17년, 18년에 이 서버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많이 했었어요. 설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설비 투자 사이클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사이클이 완벽하게 온 것은 아닙니다. 시기가 이제 언제가 적절할까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릴 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는데 이 반도체들의 성능이 계속해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기업들은 지금 더 좋은 성능의 반도체가 조만간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조금씩 미뤄가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들 시장이 지금 어떤 반도체를 덜 사간다. 특히 이제 서버 시장이나 이 고성능 비메모리 반도체를 더 사간다라고 하면 이 서버 증설도 계속 미뤄지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저장해주기 위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함께 이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들이 성능이 계속 올라갈수록 어떤 칩들은 고성능끼리 같이 묶여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성능 칩이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최근에 물론 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을 한 게 뭐 매크로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터이고 대신에 뭔가 이 펀더멘탈적인 이 본업의 뭔가 업황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성장성이 둔화된다라기보다도 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팬데믹 그 코로나 유행할 때만 반짝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죠?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은 크긴 하지만 여기도 막 그렇게 성장한 쪽은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는 큰 시장이 서버이긴 한데 이게 약간 그 인텔의 그 새로운 CPU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나오면은 거기에 걸맞게 또 DDR5라든지 맞물려서 딱 출시가 되면 이제 그때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수요를 미루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 업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또 퍼지고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중국은 사실 코로나를 제대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게 막 성장성이 꺾인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이연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연이라는 표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보면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를 검토하기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실제로 지금 이 반도체 기업들 중에 지금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이 기업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들을 쫙 살펴보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이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면 이 칩이 만들어진 뒤에 한 창고에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제 묵혀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팔려 나간다라고 통상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칩을 만들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바로 팔려 나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또 이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공급 또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언가 앞으로 다시 한번 수요가 반등하는 요인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의 이슈가 해소가 된다 아니면 서버 기업들이 이제 점점 투자를 재개한다라고 이런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 다음번 사이클이 생각보다 크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그 한 작년인가 재작년 말인가 그때 막 슈퍼 사이클 얘기 한번 또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서버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산다라는 그런 수요가 좀 배경이 됐었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또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업황이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서버 기업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투자를 일부 앞당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투자가 좀 증가하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원래 올 사이클이 아닌데 이제 막 팔려 나가니까 가격이 많이 뛰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점점점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고 서버 기업들이 투자를 다시 원래 계획대로 일부 보류시키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좀 다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서버 기업들의 증설이 정말 이제 앞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했던 거는 사실 그렇게 큰 규모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아, 예. 안정적인 그런 마음이 드네요.